윈도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올로초크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요 노트북이 뭐 임시인데 다른 노트북 연결하시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전자칠판 매뉴얼에 가시면 전자칠판 매뉴얼 중에 잠깐만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해당 안 되는 기능은 제가 잠깐 삭제할게요. 네. 여기 저희가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품들 다 있어요. 쭉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부터 해서 화면 설명부터 해서 플로팅 기능까지 쭉 다 있어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여기 미러링 하는 것도 설명 나와 있고요. 플로팅 할 수 있는 메뉴도 어떤 기능이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거 제가 한번 복사해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판서 프로그램은 제가 판서 프로그램이 올로초크라는 이름을 제가 명시를 했어요. 요거는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한 8, 90메가 정도가 되는데 요거 PC에다가 설치하시면 쓸 수 있어요. 아무 PC에나 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칩판에다가 제가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PPT 매뉴얼하고 동영상 매뉴얼 꼭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실행을 좀 시키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보다는 운영체계니까 무겁잖아요. PC의 특성을 좀 많이 타요. PC가 사양이 좀 낮으면 약간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글씨를 쓰는데 괜찮아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오는 노트북 연결을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말고 5개 손가락 누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쓰셔도 돼요. 네, 요건 참고 삼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거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네. 자, 얘 기능은 뭐냐면 요거는 기능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얘네를 누르거나 얘네를 누르면 가운데가 바뀔 거예요. 펜 기능을 누르면 바뀌고 이렇게 바뀌죠. 얘네 기능을 눌러도 바뀌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선택하고 나서 두 번째로 얘네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펜이에요. 요거는 그냥 일반 펜이에요. 일반 펜. 글씨는 안드로이드보다는 좀 예쁘게는 나와요. 요거는 형광펜 나오는 거고, 요거는 붓펜. 불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붓펜으로. 그 다음에 얘는 지우개인데 과연 제가 지우개는 그냥 쓱 하면 지워져요. 대신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했었던 손바닥은 안 먹힐 거예요. 네, 그건 안드로이드용이지 윈도우용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우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두께 지우개 있어요. 얇게, 굵게. 제가 기본은 지우개를 누르면 얘네가 선택이 돼요. 얘네가 선택이 돼요. 다음은 없어지는 거. 요게 기본 지우개고, 그 다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정 지우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지울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는 뭐냐면 실물 지우개예요. 그냥 지우개, 화이트보드 지우개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필요한 거는 지우고. 근데 어디를 만지냐면 이 가운데 있잖아요. 갈색. 이 부분을 해야지만 지워져요. 나머지는 뭐냐? 제가 만약에 5분만 지우고 싶은데 일로 가게 되면 다 지워지잖아요. 물론 지우개에서 얘네를 지워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손바닥 모양이 있는 거 있죠. 요걸 자꾸 움직이면 안 지워져요. 원하는 위치에 두고 가운데 잡고 쓱 치우고 놓으면 이렇게 뺄 수는 있어요. 그런 용도로 지우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전체를 지웠어요. 제가 전체를 지우고 잘못 지웠다. 그러면 되살리기. 예. 운더랑 리더는 컨트롤 Z, 이게 키보드에 이제 오피스만 다 있잖아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요것만 쓰셔도 사실 잘 쓰시기는 하세요. 추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얘네 기능인데 얘네를 보시면 가운데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이 되어 있는 거는 불러오는 기능이고 빨간색 나와 있는 걸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파워포인트 기능을 제가 눌러볼게요. 네, 파워포인트 기능이 왔는데 뭐 이게 발표자 도구로 와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불렀는데, 자, 파워포인트 나오면 이 칸들이 나와요. 파워포인트 부를 때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색상을 제가 뭐 빨간색으로 하고 글씨 두께 한 2로 하고 지정을 했어요.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요.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 갈 때는 얘네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요. 이 페이지로.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하겠죠. 쭉 설명하고 글씨에서 이렇게 뭐 이렇다 쭉 설명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갈 때는 또 이렇게 가요. 근데 앞으로 가게 되면 판세했던 기능들은 다 남아 있어요. 기록이. 자,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PPT 파일에 제가 이 글씨를 쓰잖아요. 문서 위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원본 문서가 있고 판서를 딱 누르게 되면 요 앞에 투명창이 생겨요. 실제적으로는 투명창에 글씨를 쓰는 건데 보시기에는 문서 위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만 안드로이드에서 제가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엑스플레이어 닫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기능 시키고 넘어간 다음에 판서를 하실 때는 다시 또 판서 탭을 눌러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PPT가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갈 때마다 항상 윈도우 모드, 판서 모드로 번갈아 가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워포인트 기능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윈도우랑 판서 프로그램을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글씨를 쭉 쓰다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 글씨를 쭉 쓰다가 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앞 페이지로 갔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파워포인트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파워포인트에서 부르고 강의하실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다만 그 파워포인트를 몰래초코를 프로그램 설치하고 파워포인트 기능을 눌렀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 있어요. 오류가. 어떤 경우에 오류가 나냐면 오피스가 정품 인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류가 뜰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정품 인증하고 나서 하시면은 아마 뜨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는 뭐냐면 불러오는 기능이 이 DOC는 문서 불러오는 기능인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자주 쓰시는 기능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 한번 불러볼까요? 안드로이드랑은 약간 좀 개념은 달라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윈도우형과 안드로이드 계열은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자, 얘네 그림을 불렀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전체가 다 뜨잖아요. 윈도우는 이제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창을 떠요. 대신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확대하면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기능이 좋냐면 물론 안드로이드 기능에서도 되기는 하지만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예, 그림을 여기로 옮겨 가볼게요. 이렇게 가서. 물론 여 위에서도 화면을 잠그고 글씨는 쓸 수 있어요. 글씨는 쓸 수 있어요. 다시 풀고 움직이면 이 오브젝트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림을 불렀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복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림 속으로 쏙 같이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미지가 열기. 이미지가 쭉 가죠? 복제. 하고 다시 이미지. 녹제. 그림이 쭉 가요. 그러면 실제로 이미지 돼 있는 게 이렇게 쭉 다 가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이런 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영상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영상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볼 때는 여기 누르면 플러스가 되면 전체가 다 볼 수 있어요. 다시 마이너스 누르면 화면이 다시 또 작아지죠. 이렇게. 근데 안드로이드와 다른 거는 뭐냐면 판서를 할 때 동영상은 뒤에 흘러가도 앞쪽에 판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정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윈도우에서는 원래 조건은 영상이 흘러가면서 계속 판서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에요. 추천한 시간에 먹는 걸 내서 네,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혹시나 윈도우 사용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 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사각형은 그냥 내가 원하는 글씨 사이즈로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왜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랑스 에펠탑 사진이 옆으로 돼 있는 사진이에요. 혹은 우리가 찍은 사진이 옆으로 돼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돌릴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네, 그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얼추 다 설명이 거의 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화이트보드 계속 열고 있죠. 아까 파워포인트 열었는데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모양 보이시죠? 얘네는 누르면 아까 파워포인트를 복귀해요. 예,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죠. 사람이 달리는 표시돼 있죠. 이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 멈추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죠. 사람 달리는 모양. 이건 자동 애니메이션 걸려져 있는 거고, 요거는 눌러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고. 제가 근데 설명을 하다가 윈도우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문서라도. 그럼 제가 윈도우로 가볼게요. 여기서 제가 바탕화면에다 갖다 인터넷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확대 축소. 윈도우도 이게 다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그래서 교육기관, 이렇게 모집 인원 15명 설명했어요. 다시 PPT를 복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만 누르면 돼요. 다시 복귀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기능이냐면 요 위에까지 설명을 거의 좀 드렸고요. 얘네를 누르면 측면에 뭐가 나오죠. 나왔다 없어지죠. 이게 측면 보조 실판인데 이게 윈도우 10이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사이드 실판이라고 해서 여기 화이트보드가 나와요. 여기 화이트보드 나오는데 여기 이제 1번 칠판, 2번 칠판, 3번, 4, 5, 6, 7, 7번 칠판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열겠다. 화이트보드도 블랙 칠판이 있어요. 블랙 칠판이 이렇게 블랙 화이트보드가 블랙 칠판이 있고, 그 다음에 파라스 칠판, 청칠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이렇게 있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씩 문의가 와요. 이렇게 글씨가 안 적힌다고. 예. 근데 왜냐하면 색상을 검정색으로 해서 그래요. 흰색으로 되면 이제 글씨가 나오겠죠.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틀었는데 글씨가 안 나와요.
색상만 좀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색상을 바꾸시면 글씨는 또 잘 나와요. 윈도우에서는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요 ED라고 돼 있는 건데, 에디터인데,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뭐야, 색상표.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바로 그림이 뜨겠죠. 이미지를 부르지 않아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되게 좋아하세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세요. 요거는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추가로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미지만 C 루트에 보면 판서 원래 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C 루트에 보드 데이터 파일이라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냥 바로바로 이미지 같은 거 불러서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 안에 폴더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그냥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뜨면 바로바로 뜨니까, 뭐 이게 학교 같은 경우 많이 쓰시는데 여기 이제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아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미리 보기 창이 있어요. 여지껏 제가 판서했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시 다 돌아가. 이게 아까 안드로이드였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똑같이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고, 그리고 저장하는 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저장은 이게 IWB는 어차피 의미는 없으시니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JPG랑 PDF랑 그다음 녹화 기능까지만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려볼게요. JPG 폴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폴더가 하나인데 하나 폴더 두 개예요. 이 JPG 파일 폴더 하나 있는 거는 이 페이지만 저장을 할 때, 그리고 JPG 파일 두 개 있는 거는 전체 페이지를 다 저장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전체 페이지를 해볼게요. 바탕 화면에다가 그냥 확인. 저장이 됐어요. 윈도우로 나가보면 폴더 생성하고 제가 여지껏 판서했던 부분이 한 장 한 장 캡처가 전체가 다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만 뭐 복사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PDF로 해볼까요? PDF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탕 화면에 찾기 쉽게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판서했던 파일들이 PDF로 판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도 문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판서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해도 활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녹화 기능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화 기능은 얼굴만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영상에다가 음성 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강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녹화 기능 이용해가지고 쓰시는 건데, 녹화 누르신 다음에 확장자가 MP4를 할 것이냐, WMV를 할 것이냐, AV를 할 것이냐 나오는데, 용량이 좀 나와도 퀄리티가 좋은 건 MP4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WMV를 보통 쓰시는 건데, 기본에 MP4를 많이 쓰시니까 MP4를 그대로 둘게요. 해상도는 근데 FHD니까 FHD 녹화를 해볼게요. 스타트 레코드를 누르면 어디 저장하겠느냐? 바탕 화면에 하겠다. 저장. 그러면 1. 그러면 여기 이제 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녹화가 진행되고, 저 화이트보드 열어볼까요? 녹화 중입니다. 예. 이렇게 잠깐 정지시켜 볼게요. 자, 그래 이제 녹화 중지해 볼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저장되어 있는 거를 잠깐 불러볼까요? 저장된 게 바로 나오죠.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컨텐츠를. 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어차피 차차 익히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걸만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화이트보드로 두고 제가 이걸 윈도우로 가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모드로도 종료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갔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캡처를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바로 떠요. 윈도우에 캡처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고 여기 또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가 글씨를 쓰면서 이런 식도 활용하실 수는 있어요. 네, 요거는 매뉴얼 보시면서 하나씩 익히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톱니바퀴에 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다른 거 없이 하나만 몇 가지만 좀 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환경 설정해 보시면 이게 엔스크린 프로세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데스크탑 모니터도 있고 얘네도 있는데 복제가 아닌 확장으로 쓸 때는 얘네가 체크를 해 주셔야지 터치나 판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복제 상태니까 이제 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화면을 확장으로 두셨는데, 왜냐하면 강사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화면 보고 이쪽을 다른 화면으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학생한테 보여주는 화면과 그 사이에 강사는 다른 화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확장 상태여야지만 되니까 그런 경우에 터치가 안 되면 이 부분에 엔스크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나 플로팅 판서 팔레트 사이즈 설정이라고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얘네예요. 얘네를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사이즈별로 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플로팅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글씨를 쓸 때.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기는 좀 더 귀찮고 너무 멀고, 그러면 뭐 이 가운데 손가락을 하나만 하게 되면 터치인데 손가락을 두 개를 붙여서 동시에 내리게 되면 멀티 터치가 먹어요. 이게 이제 플로팅 메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색상을 바꿔가지고 여기 색상을 바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쓰실 때 플로팅 메뉴인데, 이 메뉴 사이즈를 크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기능이고, 자 끝으로 저희가 이 전자칠판에서 윈도우 기능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능이 하나가 있냐면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이제 멀티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티터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요거는 나중에 매뉴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또 보셔도 돼요.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보통 많이 쓰시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누르면 플로팅 메뉴 나오는 거. 손가락 하나만 되면 안 나와요. 손가락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붙이는 것보다 잠깐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크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살짝만 하셔도 나와요. 이게 플로팅 메뉴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가는 거. 판셋도 화면을. 요거는 판셋도 화면을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뭐냐면 1, 2번이 이제 많이 쓰시는데, 1, 2번은 뭐냐면 이렇게 기능을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근데 화이트보드를 부르고 싶어요. 화이트보드를, 색칠판을. 저기서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걸 누르게 되면 화이트보드가 나와요. 다시 누르게 되면 또 화이트보드 2번. 안드로이드는 이게 안 돼요. 윈도우만 이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화이트보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지에 적혀 있던 거 이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전체 지우기예요. 전체. 근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면 돼요. 전체 쓰고 살짝만 가셔도 돼요. 막 길게 이렇게 갔다 오셔도 안 하셔도 돼요. 짧게 가셔도 전체 지워져요. 뭐 추가로 이게 저희가 멀티터치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많이 쓰지는 않으실 거고, 이렇게 이제 실물 지우기 내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실물 지우개. 이런 식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은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서 메뉴 보시면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안드로이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기능하고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안드로이드 기능에서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파일 탐색 기능을 좀 사용을 하시다가 뭐 윈도우 기능도 우선 뭐 쓰고 지우고 위주로 좀 쓰시다가 나머지 기능들 하나씩 익히면 돼요. 사실 제가 이 올러초코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도 절반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설명드리면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자주 쓰시는 기능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기능도 되게 많아요. 이 설명까지는 다 드리기 힘들고 얘네도 기능은 또 되게 많은데 이 설명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고 나머지 기능들 위주로 잘 쓰는 기능들 위주로만 제가 또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쓰시다 보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기능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들 대충 그려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강의에 사실은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제 보통 초중고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거의 100% 다 쓰세요. 나중에 수업 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다 쓰시는데 보통 이제 기업 회의실이라든지 직업 전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강의실이 학교 초중고 대학교처럼 막 이렇게 팍 시키는 수업 방식이 아니시잖아요. 실습도 하고 자료 보여주고 이런 형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손가락 5개 눌리면 플로팅 메뉴에서 펜 눌러서 글씨 쓰는 거랑 화이트보드 부르고 뭐 이미지 같은 것 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좀 약간 적응이 되시면 QR코드 정도 좀 보내시고 미러링 같은 거 좀 쓰시고 그리고 이제 앱도 쓰신 것보다 PC가 편하시니까 PC 연결해서 유튜브에 이런 거 실은 걸 좀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유튜브를 띄워서 유튜브에 글씨를 쓰고 싶으시면 5개 플로팅 메뉴 해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 영상 이미지를 불러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올러초코를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올러초코 내에서도 뭐 이렇게 기본 펜, 판사하는 기능들, 지우개 하는 기능들, 뭐 색상 바꾸는 거, 글씨 두께 바꾸는 거, 그다음 PPT 불러오고 영상 이미지 불러오고 뭐 저장까지 할 수 있으면 저장까지 하시고 화이트까지 보드까지 불러내시고 아마 요 정도 위주만 거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위주는 제가 설명드렸던 동영상 부분들만 한번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는 가실 거고 나중에 이제 전자시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쓰실 때는 아마 제가 보냈던 촬영본하고 그다음 여기 제가 봤던 화면에다가 저기 그 복사를 시켜드렸던 동영상 메뉴라고 문서 메뉴를만 보시면 쉽게 잘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시판 시간 남으실 때 조금 써보시고 요 캠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좋은 캠이에요. 저희가 그 삼각대 같은 경우가 삼각대는 롤레이라고 독일 브랜드예요. 독일인데 일반 저렴한 것보다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스탠드를 저희가 시중에 보통 웹캠용은 한 2, 3만 원 정도 좀 사요, 보통은. 얘네 그보다는 좀 한 배 이상은 비싸요. 이걸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나중에 웹캠 정도만 쓰시다가 전문적으로 촬영 같은 거 많이 하시게 돼버리면 이게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언제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2, 3만 원짜리 약해가지고 버티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좀 무거운 것까지 거치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했고 그리고 얘네는 사용하기는 늘 아시는 삼각대랑 같은 방식이에요. 쓰시고 요거는 높이는 고정하시면 되고요. 선만 가지고 높낮이는 낮춰가 쓰시면 되고 얘네는 너무 꽉 안 쪼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요거는 상관없는데 향후에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네 꽉 조으면 뻑뻑 끓일 때마다 카메라가 흔들릴 거예요. 좀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지 아마 촬영이 잘 되실 거니까 이렇게 좀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전문적인 카메라는 아니에요. 전문적인 이제 삼각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괜찮은 스튜디오 같은 데 파시는 전문 삼각대만 하더라도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는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간략하게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얹고 사용하실 정도까지는 되실 거예요. 일단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나중에 조금씩 쓰시면서 네. 네네. 여기서 녹화하는 기능이요? 그 아까 선생님이 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찍고 이렇게 화면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그런 게 전자칠판 안에서 네. 녹화가 다 되는 거죠. 아, 전자칠판 안에서요? 네. 그렇죠. 이게 나중에 PC 쪽에 붙이면 여기 나오는 화면에 다 녹화가 되는 거죠. 녹화 그대로 되는 영양까지 다 되는 그렇죠. 녹화까지 다 되고 지금 잠시 얘네를 이렇게 붙일 수 있나요? 이거는 여기 카메라죠. 카메라고 이 캠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판서 프로그램 내에도 이게 있어요. 이 키 누르시고 실무 화상의 기능인데 웹캠 기능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굳이 쓸 수 있죠. 제가 어려우시면 중간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거는 문서는 제가 나중에 100%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문서가 저희가 보통 초중고나 대학교 같은 납품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교생님들이 일일이 소프트웨어가 이거 뭐 하는 기능입니다 설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까지 판서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하고 펜 기능까지 딱 하고 빠지시면 나는 교수님들 글씨를 쓰셔야 되는데 이제 요걸 저희가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부착할 수 있게끔 크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10몇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요거 이제 출력하셔 교수님들한테 100%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기능이구나 보시고 나서 직접 써보시면 아마 금방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펜이다 붓펜이다 이런 기능들을 표시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는 되게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게 단락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단락, 밑에 단락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선택하시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판서 프로 요것만 사실 보셔도 그리고 윈도우로 나가는 거, 다시 판서로 하는 거. 요것만 하시면 시적으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요 페이지부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펜, 형광펜, 붓펜. 도형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도형은 사실 이제 많이 쓰시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강조선 요런 위주로 좀 많이 쓰세요. 교수님 많이 좋아하는 하시고 밑줄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요런 기능 쓰시는데 요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쓰시잖아요. 요 선택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펜을 쓰실 때는 펜 기능으로 다시 옮겨주신 다음에 그리고 글씨를 쓰시면 그게 그런 건 없으실 거고요. 지우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자 지우개를 누르면 기본 지우개는 펜이 닿는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지워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요. 가운데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얇게 지우는 거, 요거는 두껍게 지우는 거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속성 중에 요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뭐냐면 나는 그냥 요것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쓰시는 거는 실물 지우개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우개로 그냥 편하게 지우시는 지우개입니다. 사실 이렇게 넣고 쓰고 계시는 교수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글씨를 쓰시다가 이렇게 지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귀여우시죠?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지우개까지 내고 PPT까지 띄우게 돼버리면 사실은 색상을 바꾸지 않는다. 두께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글씨를 쓰시면 돼요. 쭉 강의하시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지우시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우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전체를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개 누르고 O를 누르면 전체가 다 지워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 지웠다 그러면 운도 그리고 리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장 아마 사용하실 때 아마 이 부분이 거의 한 80% 정도가 아마 쓰실 거예요. 많이 쓰실 거고. 자, 요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6개 창이 있는데, 여기 있는 창 같은 경우는 누르시게 되면 요거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교재든 불러올 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PPT를 불러봤는데 요거 제가 종료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파워포인트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 P가 있고 우측 P가 있는데, 우측 P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측 P는 사용하시기가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가운데 파워포인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쓰시는 거는 전자칠판의 가장 기본 개념을 선생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이 글씨를 쓰잖아요. 그 윈도우 밥동 화면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펜을 누르는 순간에 이 화면 자체가 투명창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본래의 화면이 있고 펜을 누르게 되면 그 위에 투명창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씨를 제가 이렇게 쓰게 되버리면 투명창 위에 글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서가 나와 있고 문서 위에 글씨를 쓴다고 해서 문서에다가 주석이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투명창을 만들고 투명창 위에 글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판서랑 그 다음에 터치랑의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헤매시는 거는 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글씨 모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한다, 더블 클릭을 한다, 왜 터치가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서 모드인 상태이니까 요거는 빨간색 부분으로 활성화된 거예요. 터치를 하려고 하게 되면 투명자 부분도 없애주셔야 돼요. 없애는 방법이 뭐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펜 모드 갔다가 요걸 윈도우로 누르셔야 돼요. 요 두 개를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냥 숨겨놓으면 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바깥으로 빼버리면 요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모드인데 글씨를 쓰려고 하면 펜을 누르게 되면 투명창이 만들어지고 글씨를 쓰시고, 다른 교재를 열어볼까? 그러면 더블 클릭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른 교재를 터치하시는 거. 다른 교재를 여셨다. 그러면 다시 펜을 누르셔가지고 글씨를 쓰시는 거. 요 관계만 좀 이해를 하셔도 아마 처음 적응하시는 데는 힘드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 네. 창 띄워놓은 상태에서 판서를 했어요. 네. 스크롤을 내리거나 문서를 옮길 때는 네. 윈도우로 한번 가셔야 돼요. 윈도우로 가면 근데 아까 보니까 사라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사라져요. 다시 돌아와서 판서 모드로 돌아와서 판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화면을 계속 하면서 파워포인트는 상관이 없어요. 파워포인트 상관은 없는데 한글 문서라도 일반 문서를 띄워놓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독중 같은 경우는 기능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재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계속 큰 문서들이 있다. 그러면 확대시켜 놓은 다음에 글씨를 쓰고 그 밑에 보려고 한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없어지는 건 맞아요. 없어지는 건 맞고. 근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게 PDF라든지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기능에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 누르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기능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PT를 열고 나서 슬라이드 쇼까지 자동으로 바로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글씨를 판서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 가는 거하고 좌측 가는 게 있어요.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페이지가 2페이지로 바뀌죠. 그럼 얘네가 이제 2페이지에서 글씨를 추가적으로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 다시 넘기게 돼버리면 3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페이지로 가시게 돼버리면 2페이지, 잠깐만요. 그래서 만약에 1페이지에서 뭐 판서를 쓰시고 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또 판서를 쓰시고 하시면 다시 1페이지 가시더라도 판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PPT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PDF 같이 문서를 확대해가지고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로 이런 부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페이지를 안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판셋된 내용들을 전체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앞페이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전 페이지, 그다음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가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 이동하시는 거고, 가운데 보시면 얘네는 사람이 서 있는데 얘는 사람이 달리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4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사람 모양이 나와 있으면 이 페이지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무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돼버리면 애니메이션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여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애니메이션이 있구나. 그러면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답을 갈아놨어요. 애니메이션 버튼만 누르게 되면 답이 나오게끔.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버리게 되면 무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버리니까 가운데 애니메이션 표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불러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움은 없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나 바탕화면으로 가겠다, 다른 기능 좀 실행하겠다, 그러면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윈도우로 갔어요. 바탕화면이에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가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수동으로 내가 종료할 때까지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다른 문서를 실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띄운다든지 했었어요. 하고 나서 다시 파워포인트를 복귀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사람 서 있는 표시 있죠. 사람 서 있는 표시를 누르게 되면 언제라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로 복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만약에 윈도우로 가겠다, 가서 근데 익스플로러 다른 길을 실행을 시켰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겠다, 그럼 다시 파워포인트 기능으로 복귀를 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기능은 여기 나와 있는 요 X표를 닫고 종료하기 전까지는 슬라이드쇼 기능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슬라이드쇼를 2개, 3개를 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올루초코가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빌드해서 하나씩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개, 3개는 슬라이드 모드로 띄울 수가 있고, 하나만 띄우고 다음 거 열 때는 현재 열려있는 슬라이드쇼를 X표를 눌러서 종료를 하시고 다시 여셔야 돼요. 이제 그것만 좀 나중에 안 헷갈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어둡게 돼 있죠. 실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종료를 해야지만 이렇게 불러낼 수는 있어요. 여기 파워포인트 블록이 기능이었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초록색은 뭐냐면 불러오는 기능, 그리고 빨간색은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워드라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이라든지 PDF라든지 이 문서들도 다 불러올 수는 있어요. 다 불러올 수는 있는데 한 장씩 캡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사용하시기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교수님들한테는. 그냥 교수님들은 교재 열고 펜 누르고 글씨를 쓰시고 이 정도 기능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나중에 하나하나씩 기능을 배우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요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능 중에 가운데가 이미지가 있고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열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이미지가 다 바로 나와요. 이미지는 원하시는 대로 확대 축소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글씨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 화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잠겨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글씨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잠겨버려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화면을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이미지는 불러놓고 내가 다른 이미지를 또 열고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열고, 요거는 무한정으로 이미지는 계속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네, 불러올 수는 있고, 요게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사각형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진이 없는데 에펠탑이 가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누워있는 사진을 세울 때 쓰는 기능. 항상 X표 닫으시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없어지고 터치하면 없어지고. 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동영상 불러오기 기능인데, 동영상을 만약에 이렇게 불러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미지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요. 이 동영상은
마찬가지로 내가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를 똑같이 잠궈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대로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시 잠궈 주시면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일시정지해서 멈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배열로에서 가서 플레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볼륨 조절을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동영상은 컨텐츠 쪽으로 많이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뭐 곰플레이나 K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플러그인 광고 같은 게 많이 붙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엑스표를 닫게 돼버리면 종료가 됩니다. 이제 교수님들 그런 질문 하세요. 동영상을 내가 어떻게 다 키워야 되냐, 전체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시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 화살표 숨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화살표 누르게 되면 또 기능이 또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전체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풀로 차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화면이 작아지죠. 요 기능까지는 여기 되게 좀 고급 기능이긴 한데 교수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니까 아마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요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저희가 나중에 메뉴를 드릴 때 문서 메뉴 말고 저희 동영상 메뉴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몰래초크를 한 16강 정도 해서 한 강의당 한 4분에서 7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간에는 뭐 펜 기능, 그다음 글씨 두께를 바꾸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 설명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저장하는 기능 제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IWB는 그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이제 좀 표준인데 요거는 뭐냐면 오늘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강의를 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 그 과정을 복습하고 11페이지부터 다시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요 포맷으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다만 단점은 여기 올려초크에서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걸 파일을 빼서 교수님 자리에 가서 꽂으면 불러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교수님들 쓰시는 게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나 그다음에 JPG로 저장하는 기능을 많이 썼어요. 여기 보시면 JPG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폴더 하나로 해서 JPG가 되어져 있고 하나는 폴더 두 개로 JPG가 되어 있어요. 한 개 나와 있는 거는 현재 페이지만 저장을 하는 거고요. 폴더가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여지껏 판사했던 내용 전체를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걸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JPG를 눌러서 제가 이걸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지껏 제가 판사했던 내용을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윈도우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폴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JP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고 2021년 2월 25일 10시 34분 48초 시분초 단위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하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판사했던 24페이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판사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제가 판사했던 내용을 제가 PDF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PDF는 자동으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고 2021년 2월 25일 10시 35분 36분 똑같이 나와요. 이 파일은 그냥 수정하셔도 돼요. 놔두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장을 하면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 판사가 되어 있던 내용까지도 같이 저장이 돼요. PDF로 저장하는 경우는 교수님이 가져오신 PDF 문서를 여시고 그 위에 글씨를 쓰시고 판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하실 때 그럴 때 PDF로도 저장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PDF 파일을 자동으로 연 거고요. 이 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22페이지, 3페이지 제가 판사된 내용들을 전부 다 PDF로 해서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네,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판서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블로그 했을 때 네. 예전 거를 만약에 불러치면 예전 거 다시 지울 수 있나요?
자, 이제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저장이 한번 되게 되면 끝이에요. 네. 지울 때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되면 왼쪽에 뭐가 나올 거예요. 제가 눌러볼게요. 요거는 일단 제가 PPT를 종료를 해야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종료를 하고 나서 왼쪽에, 요거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창이 열리죠. 이게 뭐냐면, 여지껏 제가 판사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미리 보기로 다 나오는 거예요. 미리 보기 다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강의 중에 제가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교수님이 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또 판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맨 뒷페이지로 와서 그래서 여러분 설명한 내용이 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미리부 통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저장을 하시겠다.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삭제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정하셔가지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편집되어 있는 상태대로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뭐 안 보이고요. 누르게 되면 나오고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콘텐츠는 이제 요 기능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게 화면 녹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빨간색 버튼이 녹화 버튼인데,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MP4로 저장을 하겠느냐, 아니면 WMV를 하겠느냐, AVR 하겠느냐, 프레임을 부분에 하겠느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 값이고요. 스타트 레코더를 누르게 되면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간략하게 해볼까요? 그래서 바탕 화면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MP4에서 10분 초 단위로 나와요. 저작.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화면 자체가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글씨를 쓰고 했던 내용들이 스타트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가요. 근데 교수님 다른 교재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일시 중지. 되면 플레이가 되고 글씨를 쓰시고 잠깐 멈추겠다. 그러면 일시 중지가 되는데, 아마 저희 시연용 노트북이라서 제가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누르게 되면 이런 그 일시 중지 버튼이 나와요. 일시 중지 버튼이 나오고 다른 교재를 여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또 연결해서 연속 재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동영상 녹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왼쪽에 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능이 나오죠. 요건 뭐냐면, 교수님들이 교재를 여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판사를 하실 때, 요 교재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상태에서 녹화를 하실 때, 요거 탭을 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숨겨져 있는 보조 칠판이 나와요. 예, 보조 칠판이 나와서, 칠판이 나오고, 보조 칠판에서도 추가적으로 글씨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탭은 이렇게 첫 번째 탭, 두 번째 3, 4, 5, 6, 7 해서 좀 7개 탭받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밀어넣을 때는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다시 누르게 되면은 여지가 판사했던 내용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기능이고, 교재는 여는데 아니다, 나는 전체를 그냥 화이트보드나 전체를 다른 색상으로 칠판을 쓰겠다. 그러시게 되면 이 모니터 모양이 누르시게 되면 칠판이 나오는데, 칠판은 이렇게 블랙 칠판이 있어요. 블랙 칠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카라색 칠판, 청칠판, 이렇게 화이트보드. 많이 쓰시는 거는 청칠판, 화이트보드, 블랙 칠판을 많이 쓰십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러실 수도 있어요. 칠판을 띄웠는데 글씨가 안 나와요. 그러면 색상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흰색으로 바꾸게 돼버리면 글씨가 나올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에 화이트보드를 여셨는데 색상은 화이트로 되어 있으면 또 글씨가 안 보이시겠죠.
그럴 경우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또 글씨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칠판을 보시는 거고, 블랙 칠판은 아무래도 강의자가 맨 앞쪽에 있다 보니까 종이 이제 몇 시간 수업을 하시게 되어버리면 화면이 바로 앞에 있으면 눈이 피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칠판 색상을 좀 바꿔가지고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에디터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으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설치할 때 바탕에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 안에 교수님이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이들을 통해 확장 에디터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교수님의 담겨져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많이 쓰시진 않으실 건데, 자주 쓰는 이미지 같은 거 불러오겠다 그러면 요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불러오고 그냥 바로 기능을 바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목에 따라 가지고 아마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중고에 그 선생님들 컨텐츠를 많이 쓰시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고 많이 쓰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반적인 기능은 제가 설명을 좀 끝났고요.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쪽에서만 글씨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만약에 제가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고 만약에 쓰는데 색상을 바꾸겠다. 그러면 저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2개 가지고 밑으로 쓱 내리면 이렇게 보조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도 원하는 수 있는 기능을 또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2개를 내리면 어느 위치를 가더라도 다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멀티 제스처 기능인데, 제스처 기능은 기능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제스처 기능이 있고, 자주 쓰시는 기능 중에 요거는 손가락 2개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자, 요렇게 해서 보면 첫 번째, 이게 맨 마지막 것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게 되면 요렇게 나와요. 손가락 2개를 하게 돼버리면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멀티 제스처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아마 교수님들이 이렇게 자주 쓰시지 않을 건데, 혹시 전체 다 씌웠을 때 뭐 제스처 요즘에 그런 것 좀 있던데 그런 게 없느냐 했을 때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자, 3, 4번은 뭐냐면 딱 봐도 앞페이지, 뒷페이지예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판서가 되는 거고요. 손가락 2개 가지고 하게 되면 앞페이지,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니까 이런 식으로 가실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능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 교재를 열고 나서 화이트보드를 열겠다. 그러면 모니터를 누르고 화이트보드를 부르는 기능이에요. 니언만 누르게 되면 그냥 새 페이지가 나와요. 새 페이지가 나와요. 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전체 지우기. 전체 지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고 손가락 이렇게 가게 되면 전체가. 근데 이게 한 번 갔다가 한 번 오는 걸 손가락 2개를 있는 상태에서 갔다 오시면 돼요. 갔다 오시면 되는 기능이고, 제스처 기능은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 좀 적응이 되시면 그때 사용하시면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이제 항상 여쭤보시는 게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 글씨를 썼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냥 작게 하셔도 그냥 지워져요. 네, 이런 기능이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기능을 잠깐 설명드렸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제어판인데, 제어판에 보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이 있어요. 환경 설정 부분에서만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원래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중간쯤 내리다 보면 응용 프로그램 크기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교수님들이 아이콘이 너무 작다, 화면이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은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주시면 돼요. 그럼 사이즈가 커져요. 아, 너무 크다,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키우고 줄이시는 부분도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고, 플로티 판서는 아까 제가 손가락 2개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 있죠. 요걸 작게 하느냐 키우느냐 그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교수님들이 문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쓰는데 이거 너무 작다, 이게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크기 설정을 해서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백신처럼 이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게 되면 현재 버전하고
구 버전하고 비교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하시기 때문에 종료하면은 업데이트 버전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종료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업데이트나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원로초코에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쉽지는 않으실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문서 매뉴얼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동영상 매뉴얼이에요. 여기 보시면 강좌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터치 장비를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강좌들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펜촉 설정으로 매직팩 지원합니다. 특히 저희 판서 솔루션에서 이와 같이 전자칠판의 기본적인 기능이 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 들으시면 이제 좀 임으로 나가면은 좀 말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사실 처음 접하는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갈 건데 요거에서 하나씩 보시면 이제 새로새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교수님들이 강의 전에 쓰는 부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서 매뉴얼이나 요 동영상 매뉴얼을 같이 들으세요. 교수님들이 아마 이거 한번 보시고 기본적인 기능만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게 뭐 멀티터치, 투핑거 드래그, 뭐 다른 거, 요런 거, 뭐 듀얼 모니터 사용 방법, 요런 까지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화이트보드 쓰는 방법이나 뭐 백인 칠판 사용하는 방법,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내주시면 요거까지만 보시는데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것만 보시면 교수님들 충분히 바로 사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요것만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원로 촉구는 제가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